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가 굳이 미국 정부의 은행 인가까지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리플이 하는 걸 보면 그 답이 보입니다. 결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안에 들어가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완전히 틀었다는 얘기니까요. 지금 미국에선 연방 인가 절차가 진행 중이고 유럽에선 RLUSD가 실제 은행 시스템 안에서 서비스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가격, ETF 이런 얘기보다도 훨씬 근본적인 변화, 리플이 지금 뭘 직접 만들고 있는가에 집중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보다는 소통방의 중요한 내용들을 먼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리플뿐만 아니라 상승 가능성이 보이는 종목들도 기술적 분석을 해서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거시경제나 지표 발표들도 분석하고 해석해서 브리핑 해드리고 있고요. 무료로 모두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아래 고정 댓글 통해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아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잠시 시간 내셔서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리플이 미국에서 아주 중요한 카드를 꺼냈죠. 바로 금융기관 인가를 받겠다고 공식 신청한 겁니다. 미국 연방통화감독청, 줄여서 OCC라고 하는데 여기서 전국 신탁은행 인가를 신청했습니다. 말로만 규제에 맞추겠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미국 연방금융 시스템 안에 들어가겠다는 액션을 제대로 보여준 거죠. 사실 리플은 이미 뉴욕 금융감독국의 허가를 받고 RL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 내에서도 어느 정도 법적인 신뢰를 갖춘 상태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번에 OCC 인가까지 받게 되면 RLUSD는 주정부 규제와 연방 규제를 동시에 받는 스테이블 코인이 됩니다. 여기서 리플 쪽 핵심 인사인 잭 맥도널드 부사장이 뭐라고 했냐면 이중 규제 구조가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투자자 입장에선 이 코인은 규제적으로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말로만 신뢰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관 자금을 끌어오기 위한 전략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왜 OCC 인가를 받으려고 하냐? 사실 이게 핵심인데요. 지금 미국 내에서 OCC 인가를 받은 디지털 자산 관련 기업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앵커리지 디지털입니다. 그 외에도 서클은 인가 신청만 해놓은 상태고요. 리플이 이번에 승인까지 받게 된다면 암호화폐 업계에서 두 번째로 연방은행 인가를 보유한 회사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 연방 기준의 금융기관처럼 움직이겠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RLUSD 중심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리플 쪽에서는 이 인가를 통해 다른 디지털 자산 서비스까지 확대하겠다는 방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RLUSD만을 위한 규제 프레임이 아니라 향후 XRP 생태계, 리플렛 기반 송금, 커스터디 서비스 등 다양한 확장에도 활용될 수 있는 카드라는 말이죠. 이건 단기 재료로 끝날 뉴스가 아니라 리플이 아예 금융기관처럼 움직이겠다는 방향을 확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리플 자회사 스탠다드 커스티도 최근에 연준 마스터 계좌를 신청했는데 이 계좌가 뭐냐면 연준과 직접 연결되는 계좌예요. 일반 은행처럼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연준에 바로 준비금을 예치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이걸 확보하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거나 고객이 RLUSD를 달러로 교환할 때 은행 영업시간이나 중간기간에 의존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결제 인프라 측면에서 엄청난 속도와 안정성을 확보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배경에는 하나의 판단이 깔려 있는 겁니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에 가장 빠르게 안착할 수 있는 자산이고 이런 시기엔 가장 먼저 규제 틀 안에 들어간 쪽이 시장 주도권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리플은 딱 그 타이밍을 잡아서 미국 연방 규제 프레임 그리고 연준 인프라까지 한 번에 진입하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건 기관 자금 유입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거예요. 그동안은 개인 투자자 위주로 돌아갔지만 앞으로는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시장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잭 맥도널드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주도해왔지만 기관들은 규제가 정리되기를 기다려왔다. 이 말 그대로 지금 리플이 하는 행동은 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 만들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리플이 미국에선 이렇게 규제 인프라를 다져가는 반면 유럽에서는 이미 RLUSD가 실제 은행 서비스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스위스에서 나온 소식입니다. 정식 금융기관이 RLUSD를 직접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미국과는 또 다른 방향의 진전이죠. 바로 스위스 은행 아미나가 RLUSD 커스터디랑 거래 서비스를 정식으로 시작한 겁니다. 이 은행은 스위스 금융당국 허가를 받은 정식 금융기관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공식 은행이 RLUSD를 직접 다루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아미나는 스위스 추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은행입니다. 추크는 흔히 크립토밸리라고 불릴 정도로 암호화폐 산업이 발달한 지역이고요.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은행 중에서도 아미나는 기관 투자자, 고액 자산가 대상, 디지털 자산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 투자자보다는 연기금, 패밀리 오피스,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들과 연결된 은행이라는 말이죠. 이런 은행이 RLUSD를 커스터디하고 직접 거래까지 지원한다는 건 그만큼 법적 안정성, 시스템 신뢰성, 고객 수요가 어느 정도 검증됐다는 뜻입니다. 아미나가 RLUSD를 가지고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필요할 땐 RLUSD를 바로 사고 팔 수 있는 거래 기능도 같이 제공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꽤 적극적인 도입인데 이 은행은 앞으로 RLUSD를 활용한 금융 상품도 만들 계획이라고 해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코인 지갑에 넣고 거래소에서 쓰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은행이 직접 이걸 다루고 여기에 상품까지 붙이겠다고 나선 겁니다. 쉽게 말해서 RLUSD를 단순한 결제용 코인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투자 상품, 지급 서비스, 자산 운용 쪽으로까지 확장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면 은행 시스템 안에서도 돌아가는 디지털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걸 중요하게 봐야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까지 그냥 거래소 안에서 쓰거나 디파이 서비스 안에 돌아가는 구조였어요. 지금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은 크립토 네이티브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코인 시장 안에서만 돌고 은행이나 전통 금융 쪽에선 거의 다루지 않았다는 얘기죠. RLUSD는 지금처럼 코인 시장 안에서만 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은행이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완전히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리플은 RLUSD를 은행인가를 받아 발행했고 연준 계좌까지 연결해서 정산 시스템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글로벌 은행에서는 RLUSD를 기관 고객 자산으로 직접 맡아서 관리하고 거래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행부터 청산, 자산 운용까지 모두 갖춘 스테이블 코인은 거의 없어요. 리플이 이걸 결제에만 쓰려고 만든 게 아니라 진짜 금융권 안에서 쓸 수 있는 돈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뚜렷한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 미국도 아니고 아시아도 아니고 하필 스위스의 은행이 RLUSD를 도입을 했을까? 스위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디지털 자산 은행을 제도화한 국가입니다. 스위스 금융시장 감독청이 디지털 자산 취급을 허용하고 암호화폐 기반 자산을 실제 금융 자산처럼 다룰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죠. 즉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이 공존하는 곳이 바로 스위스입니다. RLUSD가 여기서 채택됐다는 건 파일럿이 아니라 실제 금융 시스템 안에서 써보려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리플은 미국에서는 제도권에 들어가기 위한 기반을 만들고 있고 유럽에서는 실제로 RLUSD가 은행을 통해 쓰이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한쪽에서는 은행 인가나 연준 계좌 같은 규제 기반을 준비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실제 은행이 고객 대상으로 RLUSD 서비스를 시작한 거죠. 이걸 따로따로 보면 그냥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전체 흐름을 놓고 보면 RLUSD를 단순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끝내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글로벌 금융 시스템 안에서 돌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가능성은 더 많아졌습니다. 이번에 아미나가 먼저 시작했지만 다른 은행들도 RLUSD를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검증된 구조라면 싱가포르나 홍콩, 중동 지역 같은 디지털 자산 규제가 어느 정도 갖춰진 국가들로 확장될 수 있겠죠. 또 하나 주목할 건 RLUSD와 XRP의 연결입니다. 지금은 RLUSD가 독립된 스테이블 코인처럼 보이지만 리플의 결제 인프라 안에서는 XRP와 역할을 나눠서 움직일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큰 그림을 보면 리플은 지금 커스터디, 결제, 자산 발행까지 전부 다 다루고 있죠. 이런 구조가 계속 이어지면 RLUSD는 리플 생태계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통화처럼 자리 잡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리플이 하는 걸 보면 방향이 분명합니다. 법적인 틀 안에서 실제 금융기관들과 연결되는 구조를 하나씩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규제도 확실히 갖추고 기관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고 실제 금융 시스템 안에서 쓸 수 있는 기반까지 다듬고 있는 거죠. 이런 조건들이 실제로 하나씩 갖춰지고 있다는 점이 지금 중요한 부분이고요. 단기 가격 움직임보다 리플이 전체 생태계를 어떻게 키워가고 있는지를 보는 게 더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RLUSD가 앞으로 미국에서 OCC 인가까지 실제로 받게 되고 유럽에선 더 많은 은행들이 서비스에 들어오게 된다면 XRP 생태계 전체가 글로벌 결제나 송금 인프라로 바뀌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보면 리플은 실제 금융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역할을 가져오려는 움직임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OCC 인가와 연준 계좌를 통해 제도권 진입을 준비하고 있고 유럽에선 이미 RLUSD가 은행을 통해 실사용 단계에 들어갔죠. 이건 단기적인 마케팅용 시도라기보다는 규제와 실사용 그리고 기관 신뢰를 동시에 잡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런 행보를 계속 이어간다면 곧 머지않아 글로벌 결제와 송금 인프라의 핵심 자산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XRP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지 ETF 이슈와 어떻게 맞물릴지도 앞으로 지켜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요. 그리고 금일 SEC 비공개 회의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회의 내용에 대해서 발표된 건 없지만 XRP와의 소송 철회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내용은 나오는 대로 정리해서 소통방에 먼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소통방 입장 링크는 아래 고정 댓글에 올려두었습니다. 리플뿐만 아니라 상승 가능성 있는 종목들 그리고 거시경제에 대한 해석들도 브리핑 해드리고 있어요. 무료로 운영 중이니까 편하게 입장하시고요.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또 알찬 내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